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현재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탈내연기관을 위해서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라고 하면 벌써 20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었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라고 할까요? 마치 미래 세계에서나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머나먼 얘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전기차를 타고 다니고 자동차가 직접 운전까지 해주는 그런 세상이 올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2021년을 살고 있는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노력하자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자 정도로 바뀌었다고 할까요? 쉽게 말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마지막 노선까지 와버렸단 말이죠. 지금부터는 친환경을 위한 액션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져서 기존의 환경오염 요소들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시작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그 일환으로 탄소 규제와 탄소 중립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고, 우리 주변에서 가장 먼저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연기관차의 전기차로의 전환입니다. 자, 하지만 전기차만 만든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전기차를 탈 수 있는 환경은 아니죠. 내연기관차는 이 주유소라는 인프라가 필요했듯이 전기차는 충전소라는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내연기관차의 주유 시간은 길어야 5분 남짓이죠. 5분이 채 걸리지 않을 때도 있고 말이죠. 하지만 이 전기차의 충전 시간은 아직까지 주유 시간만큼 빠르지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 급속 충전이 등장을 하면서 1, 20분 정도에 80에서 90%까지 충전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일반적인 충전 시간은 그보다 훨씬 더 걸리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충전 인프라는 집집마다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집에 주차를 하고 충전을 시킨 후에 다음날 아침 완충된 전기차를 타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치 스마트폰처럼 말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인프라는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충전소를 계속해서 늘리면서 이 전기차를 확대 보급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네,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탄소 규제 때문입니다. 최근에 유럽과 미국에서는 좀 더 강화된 정책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줄이고 2035년에는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하며 국경탄소 조정조치라는 이름의 이 국경탄소세를 2023년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모든 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줄인다는 목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조치는 2019년에 설정된 목표치죠. 40%보다 더욱더 강화된 것인데요. 그만큼 좀 더 빠르게 전기차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2035년에는 순수 전기차만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이 전기차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의 노르웨이를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전 세계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노르웨이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을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인데요.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2011년 순수 전기차의 비중이 2% 정도였는데 10년 사이에 무려 54%까지 늘어났습니다.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의 2대 중에 1대 이상이 순수 전기차라는 말이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무려 74%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다들 아시겠지만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를 섞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실제 충전이 가능하고 순수 전기로만 운행도 가능합니다. 방전이 되면 내연기관차처럼 사용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유럽은 전기차보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보급이 높은 편이긴 한데 노르웨이는 정말 넘사벽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021년 바로 올해죠. 올해 전기차의 보급률을 보시면 더욱더 놀라운데요. 지난 6월까지 판매된 자동차 중에서 이 전기차의 비중은 64.7%까지 상승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20.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둘의 시장 점유율이 무려 85%까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반기까지의 친환경차 보급률이 이미 작년 한 해의 보급률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추세라면 올해 90%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2020년 전 세계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포함한 전기차의 침투율을 보시면
노르웨이가 74.8%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죠. 그리고 아이슬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이 전기차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를 차지한 중국도 눈에 띄는데요. 중국이 비록 6.2%이긴 하지만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수로 인한 이 자동차 판매 대수를 생각해 보면 비록 6.2%의 보급률이지만 판매 대수로는 결코 적지 않은 수치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2.3%를 차지한 미국이 있는데요. 사실 전기차 시장은 유럽과 중국, 그리고 미국 이렇게 3대 시장이 가장 큰 시장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기차 보급률이 저조했던 이유는 트럼프 정부 당시 친환경과는 거리를 두는 그런 정책을 펼쳤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보급률을 기록했고요. 바이든 정부로 바뀌고 나서는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펼치면서 이 전기차로의 대대적인 전환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보급률은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유럽은 이미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죠. 전기차의 본격적인 태동은 올해가 바로 원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자, 그런 의미에서 전기차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겠지만 경쟁이 치열해질 전기차 시장보다는 핵심 소재인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의 전기차 보급률이 지난해 2.3%에 불과했지만 현재 미국은 대대적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탄생 이후로 친환경 정책과 탄소 중립에 있어서 정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기차 시대로의 빠른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 8월에 2030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50% 이상을 전기 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연료전지 차량으로 지정한다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이런 변화는 유럽의 규제보다도 훨씬 더 큰 파급력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원유와 천연가스 등 현재의 에너지원을 포기하고 새로운 에너지원을 기반한 전기차로의 이 전환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액션은 정말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얼마 전 1200조 원이 넘는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 속도는 더욱더 가팔라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기차를 생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전기차를 움직이게 하는 충전소를 비롯한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합니다. 자,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이런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다면 아무리 전기차를 잘 만든다고 해도 보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인프라 법안 통과로 인해서 노후화된 전력망 개선과 함께 교통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손볼 수가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미국 전역에 촘촘한 충전소를 설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확대 보급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미국의 전기차 보급률이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고요. 미국의 전기차 보급률 확대와 함께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2차 전지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국내의 배터리 3사를 비롯한 2차 전지 소재 부품 기업들의 성장도 함께 보장이 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그리고 삼성 SDI까지 마지막으로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세우기로 하면서 국내 배터리 3사 모두 북미 시장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은 GM과의 합작 법인을 통해서 오하이오주에 연간 35GWh의 GM 합작 법인 1공장을 세우기로 했고, 이어서 테네시주에 역시 35GWh 규모의 2공장을 세우기로 했죠. 그리고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 및 독자적인 신규 추가 투자 역시 40GWh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 스텔란티스와도 손잡고 연간 40GWh 규모의 이 전기차 배터리 셀과 모듈의 생산 능력을 갖춘 전기차 배터리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도 했죠. 자, 그렇게 해서 LG 엔솔은 2025년이 되면 북미 지역에서만 150GWh 규모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SK온을 살펴보면 SK온은 포드와의 합작 법인인 블루오벌 SK를 통해서 배터리 공장과 전기차 조립 공장 건설에 총 114억 달러, 하나로 약 13조 1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 투자가 마무리되면 블루오벌 SK의 총 생산 능력은 129GWh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SK온이 조지아주에 단독으로 짓고 있는 22GWh 규모의 공장 2곳까지 합치게 되면 미국에서만 약 150GWh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비슷한 규모가 되겠죠.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더 많은 투자가 이어지면서 생산 능력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의 배터리가 필요한 그런 시기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빨리빨리 준비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삼성 SDI를 살펴보면 마지막으로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을 세우기로 했는데 2025년 상반기부터 미국에서 연간 23GW시 규모로 전기차 배터리 셀과 모듈을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예상되는 생산 능력은 23GW시지만 향후 40GW시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국내 배터리 3사의 북미 지역 공장 설립 계획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자사의 129GW시 생산 규모가 60kW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기준으로 봤을 때 매년 215만 대분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자, 이를 기준으로 보면 국내 배터리 3사가 향후 북미 지역에서 매년 500만 대 이상의 이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배터리 셀 업체들의 선전에 힘입어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소재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의 성장까지 보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차전지 배터리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투자를 늘려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중국의 LFP 배터리 이슈가 있긴 하지만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의 성장성도 뚜렷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국내 배터리 3사의 주가보다 2차전지 소재 부품주들의 상승세가 정말 무서운데요. 2차전지는 크게 양극재와 음극재, 전해질과 분리막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2차전지에서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양극재를 만들고 있죠. 에코프로비엔과 LNF의 상승세는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만큼 앞으로의 성장성도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해질을 생산하고 있는 첨보의 상승세도 만만치가 않고요. 배터리 3사의 확장에 따른 물량 공급을 위해서 공장 증설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 역시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 외에도 동박을 만들고 있는 일진 머티리얼즈와 SKC, 솔루스 첨단 소재 등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개별 종목에 투자도 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너무 높은 상승을 보여줬죠. 투자하기가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중장기 투자 시에는 사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투자로 ETF 투자를 추천드리고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타이거, 2차전지 테마와 코덱스, 2차전지 산업, 그리고 배터리 3사의 투자 비중이 높은 타이거, KLX, 2차전지, K뉴딜 중에서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게 골라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한국이 배터리 시장의 절반을 책임진다고 한다면 역시 중국이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와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와 같은 이 중국과 전 세계에 투자할 수 있는 ETF도 함께 가져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이들 ETF의 수익률이 정말 좋은데요. 앞으로 꾸준히 모아간다면 더 큰 수익이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현재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중국의 CATL이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고 4위에 BYD가 높은 성장률로 급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을 살펴보면 2위에 LG 에너지 솔루션, 5위에 SK이노베이션, 그리고 6위에 삼성 SDI 이렇게 국내 배터리 3사가 따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점유율만 봐도 중국과 한국의 이 두 시장에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국내 배터리 3사의 북미 투자 계획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유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2차전지 관련해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에는 중국 시장만 가지고 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2차전지 배터리 시장은 앞으로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제 영상은 참고만 하셔서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